자양동, 천호동, 개포동, 개도 포기한 동네. 근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 차는 동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양재동, 방배동, 사당동, 상도동, 신길동. 알토란 같은 지역 아니에요? 서울에? 요건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알려드릴 거고. 네. 네, 요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국정감사 네.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5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주거 안정망 종합 대책이라고 해서 반지하 주택을 매수해서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개발하겠다.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지하가 많은 지역이 개발이 된다? 뭔가 돈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거고 반지하를 없애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하 매수는 이제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울에 이제 반지하만 한 23만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서울시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총 이제 한 2만 가구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금도 한 7조 5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 하는데, 예. 반지하가 23만인가요? 예, 23만 정도가 있고요. 그 23만에서 2만 가구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한 거잖아요. 예, 최근에 뭐 실적을 보니까 현재 계약 진행 중인 거, 계약이 완료가 된 거는 뭐 88채죠. 그러니까 예. 이거밖에 안 되고 현재 계약 진행 중인 게 한 1,800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진행이 더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천 가구 정도. 네, 맞습니다. 좀 싸게 매입하려고 해서 그러나? 너무 싸게는 매입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땅값이 계속 올라서. 그러니까 이게 반지하를 매수하려고 한 게 옛날에 침수됐잖아요. 그래서 반지하는 침수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돈을 그렇게 주고 매수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산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시 침수 지역, 반지하가 많은 지역을 신통 기획으로 빨리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50%는 이제 매입을 해서 장기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전체 23만 가구 중에서 50%는 자연 감소. 그러니까 10년 내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절반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위험한 반지하를 빨리 없애는 방법은 개발을 빨리 해서 빨리. 그렇죠. 예,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가 많은 지역은 점점 개발 속도를 내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반지하가 많은 지역이 서울시에서 어디가 있을까? 보면은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색깔이 진할수록 반지하가 많은 지역이고 의외의 지역이에요. 자양동, 침수 지역이죠. 침수지. 네. 그죠? 반지하도 많고 침수. 그 다음에 천호동, 그 다음에 개포동, 개도 포기한 동네. 근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 차는 동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양재동, 방배동, 사당동, 상도동, 신길동.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알토란 같은 지역 아니에요? 서울에? 저는 이제 요 지역들을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이런 지가 구릉지가 좀 있는 데구나. 네. 구릉지가 있으니까 높은 데가 있으면 물이 한쪽으로 싹 그렇죠, 몰려서 그렇죠. 모이는 상황이 네.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는 좋은데 음. 이게 배수의 능력을 초과하는 폭우가 내렸을 때 여기에 침수가 된다. 특히나 모였을 때 반지하가 가장 생명에 위협을 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이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지역에 반지하라면 사도 되지 않을까? 투자 가치가 좋지 않을까? 요 지역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요 지역 중에서 특히 반지하가 많은 지역. 네. 요건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 알려드릴 거고. 네. 네, 요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요 지역에 반지하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런 분들이 저는 좀 주의 깊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자본금이 내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 한 1억 미만 자금 몇 천만 원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란 말이죠. 자본이 좀 부족한 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택수가 좀 많다 보니까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중과세가 나는 너무 무서워. 라고 하는 분들이 쉽사리 투자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게 저는 반지하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서울의 한 지역에 지상층에 있는 투룸짜리 빌라가 한 4억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요. 보통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을 보면 한 2억 5천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2억 정도를 가지고 이런 지상층에 있는 빌라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억대로 내가 이걸 사면서 전세값은 얘가 또 그렇게 싸지도 않단 말이에요. 한 1억 5천 정도 나오니까 내 돈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취득세 산정했을 때 주택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도 확실히 줄고 또 최근에 이런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공시가 1억 6천 이하에 있는 이런 주택들을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이제 소형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도 안 들어가서 청약에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기회를 또 활용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재개발이 확 실시되는 지역에서 이런 반지하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거 좋네요. 일단 그 공시 가격이 얼마 이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제 바뀌잖아요, 법이. 네. 그죠? 1억 6천. 1억 6천 이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청약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완전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도 기다릴 수 있고. 네. 그러면 이 반지하가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좋은 틈새 시장이.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러면 우리 세미나 오면은 개발될 만한 지역의 반지하 꼰대들이 사줍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안 사줍니다. 저희 반지하 안 사드려요. 왜냐하면 이 반지하가 지금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많아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드릴 때는 팔아드릴 만 어느 정도 저희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드리는데 잘 팔려. 예, 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강남에 뭐 재개발될 만한 자리는 용산에 개발될 만한 뭐 도심에 개발될 만한 자리 한강변에 개발될 만한 자리를 투자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고 쓰리룸 있잖아요. 네. 이제 빌라 방 3개짜리 그다음에 여기에 또 반지하가 추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의 특징이 또 다 달라요. 반지하고 원룸 이 두 개의 장점은 투자금이 적어요. 투자금이 적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일단 원룸은 네. 월세를 받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가 잘 안 들어가요. 아무래도. 근데 반지하도 반지하는 투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룸인데 지하는 살려고 하질 않아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점이 있고 그 방 2개짜리 3개짜리는 투자금 조금 더 들어가죠. 얘네들보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개발이 혹시 안 되더라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해요. 실수요자. 실수요자들이 특히 뭐 강남이나 용산 한강변 쪽은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땅값이 또 많이 뛰는 지역이다 보니까 원가 자체도 뛰고 지금은 거래가 안 되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나중에 또 많이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드리더라도 한 3년 4년 있으면 팔아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자신감 있게 사라고 하죠. 근데 반지하는 개발이 되면 팔리죠. 그죠? 근데 개발이 돼도 좀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개발이 안 되면 정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사줬다가 개발이 잘 되다가 취소되면. 근데 이 재개발은 항상 되다가 취소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걸 항상 감안해서 저희가 투자시켜드려요. 취소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반지하나 얘네들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 범꾼대님 이 반지하 원룸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원룸 사드렸잖아요. 예전에 원룸은 사드렸죠. 네, 왜냐하면 방배동에 원룸 포함동에 원룸 사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원룸을 사주냐 하면은 반지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행이 많이 돼서 거의 제 생각에는 95% 정도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되는 지역이니까 먼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했고요. 두 번째로는 원룸이든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어차피 빌라는 최소 평형이나 또는 30평대까지를 신청할 수 있고 원룸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00% 주어지고 투룸도 쓰리룸도 근데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가성비 측면에서 이 원룸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선호하는 규모는 투룸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좀 더 쉽게 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투룸이나 조금 그런 걸 사면 되는데 내가 이걸 개발이 된 다음에 끝까지 가서 아파트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전세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매매 가격만큼 전세가 올라서 나중에는 거의 공짜로 갖고 있는 그래서 아예 그냥 묻어놓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원룸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건에 해당되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해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참. 효창동의 원룸을 저희가 1억 2천에 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전세 한 9천이니까 한 3천 정도 갭으로 해드렸는데 네. 그분들이 최근에 3억 5천에 많이 팔고 나갔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은 이게 팔리단 말이에요. 그 3천 투자해서 뭐 2억 몇천 벌었으니까 얼마나 큰 수익을 벌었어요. 큰 힘도 안 돼. 거기 세도 잘 나갔잖아요. 지금 역세권 시프트에서 원룸이 네.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더 뛰었죠. 네. 그 팔고 나가신 분들은. 네, 네. 뭐 저희가 용산이나 이런 데도 많이 사드렸죠. 본동도 많이 사드렸고 노량진 네. 본동도 사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이 1억대에 사드린 것들이 지금 다 3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 근데 얘네가 이제 개발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개발이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래는 안 돼요. 쉽지 않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하는 그 장단점이 특히 심해. 그죠? 그래도 원룸은 월세로도 받을 수 있으니 근데 반지하는 이게 또 습하잖아. 얘가 성격이 그러면- 좀 극단적이야. 뭐 전월세 네. 놓을 때마다 이제 도배해줘야 되고 도배해줘야 관리비가 되고.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막 곰팡이 들었다고 전화 오면 막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수가 또 잘 연결 안 돼 있으면 또 역류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고지대에 반지하는 권하는데 네. 저지대에 반지하는 정말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을 한다. 근데 저희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절대 안 사줍니다. 특수한 케이스 아주 예외적인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 근데 가성비 면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뭐 그런 거라든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침수 지역이 워낙 넓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언제 개발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게 아니니까 보유 기간 동안에 만약에 침수가 되면은 세입자 나간다 그러고 도배장판 다 해줘도 물 샌다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중고차 샀는데 500만 원에 샀는데 수리비가 500만 원 드는 거야. 갖고 있겠어요? 그 팔아치우고 싶은 거야. 그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상상 이상님이 여름만 되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아니 여름만 되면 그렇죠. 반지하 또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 시원해.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습해. 좀 습해. 그래서 건조기를 틀어야 돼. 이게 좀 약간 단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반지하는 사드리진 않을 거고, 지역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하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신축이나 깨끗한 빌라 이런 투룸, 쓰리룸 조금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드리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지만 반지하는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드린 건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반지하는 저희가 관리를 너무 하자가 많아서 직원들이 그만둘 것 같아 다. 그래서 못 사드릴 것 같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반지하 얘기 그렇고 자 오세훈 서울시장 두 번째로 얘기한 거 있죠.